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전에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사실상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 러시아의 관련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다라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협정이 중단된다면서 관련 사항이 이행이 됐을 때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흑해 곡물 협정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자국의 농산물이나 비료의 수출을 보장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꾸준하게 위협을 해왔습니다. 사실 5월 17일 세 번째로 연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실제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곡물 협정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도 오늘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도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조비나 경농, 효성 OMB, 아시아 종묘 아니면 이외에도 사료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퍼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흑해 곡물 협정의 중단 발표 이후에는 상당 부분 곡물 가격이 좀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두라든지 옥수수, 밀 관련 종목들 유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부진을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국내 파운드리 후발주자들도 하반기 업황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TSMC는 오는 20일에 실적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를 당초에 한 자릿수에서 10%까지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내외 경기 변수 악재가 가시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서버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조정과 연기가 수시로 이뤄져 파운드리 사업 실적에도 지정을 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TSMC 측은 매출의 목표치 재조정설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TSMC는 2분기가 바닥이라면서 이번 분기부터 온건한 회복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반도체 종목들도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었죠. 일단은 증권가의 전망치를 웃돌게 되면서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훈풍들 이어갈 수 있을지 업황 바닥론에서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뉴스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정부의 라면값 인하 압박 효과가 지금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라면에 이어서 과자값도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빵과 커피 줄줄이 인하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일유업은 8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14종의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가량 내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메일유업이 가격을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원두 가격이 안정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큰 영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유업체들을 상대로 하반기 우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커피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업체들은 현재 굉장히 고심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유값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흰우유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원유값이 리터당 49원 올랐을 당시에도 흰우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원유값 인상이 이보다 높은 범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 104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흰우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카페에서 제조하는 음료들의 가격까지도 굉장히 이 원유값으로 해서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 계속 꾸준하게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메일유업에서도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섰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메일유업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같은 유업계인 남양유업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LNF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음극재 시장에 꾸준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는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배터리 4대 소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배터리 원가에서는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결정을 했었죠. 엔와이어즈라는 기업인데요. 이 엔와이어즈는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복합 물질에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극재 시장은 중국 기업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영향으로 비중국산 음극재 수요가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NF가 일본의 미쯔비시 케미칼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음극재에 대한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쯔비시 케미칼 그룹도 전해액과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언급된 또 두 종목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LNF 주가 흐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또 4년 만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남미 연안에서 평상시 바다 밑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물이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7월부터 9월에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90%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들이 폭등합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파묘의 상승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차례 정도 엘니뇨가 강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팜유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5.1%였습니다. 소맥이라든지 런던 코코아, 뉴욕 코코아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팜유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이 주로 적도 부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엘니뇨 발생으로 이상기후가 발생을 했고 작황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파묘 관련 기업들을 좀 묶어줬는데요. 대상이나 JC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4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현지 관련 사업을 하거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텐데요. 특히나 파묘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LX 인터내셔널 주가를 살펴보시면요. 이 종목의 경우에 주가가 파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리스트해서 함께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매체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GS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의 건설 현장 83곳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죠. 이 점검이 끝난 14곳 가운데 13곳에서 시공 불량과 안전관리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대전, 충북 지역의 아파트 12곳을 포함해서 14곳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8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안전 문제가 1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7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옥상의 난간 설계가 지지대가 빠져서 강풍의 난간이 흔들릴 가능성, 또 실외기실과 어린이집 같이 각각 결로와 누수 가능성이 함께 지적이 됐습니다. 원래 건설 현장에서 정기 안전 점검을 할 때마다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을 무려 15번이나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14곳을 점검한 결과 2건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 조치를 내렸고요. 이달 안에 시정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네, GS건설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죠. 이 인천 검단 아파트에 또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과 관련해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전수조사 과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GS건설과 건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뉴스들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